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작년 합계 출산율 0.78명이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네, 우리나라 출산율 전 세계 꼴등입니다. 박수. 근데 이 박수 칠게 아니죠. 박수 칠게 아니죠. 심각한 거죠.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옆나라 일본하고 비교해도 심각합니다. 옛날에 일본은 지금 한 1.3 되거든요. 차이 많이 나죠, 일본하고도. 굉장히 차이가 말도 안 되게 많이 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해결의 기미가 안 보이고, 그리고 저출산 문제는 지방보다 수도권이 더 심각하고 특히나 서울은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작년 전국 출산율이 0.78인데 서울은 0.58인가 5인가 그래요. 0.5예요. 서울은. 아니 난 전에도 얘기했지만 서울이 가장 살기 좋다고 하잖아. 살기 좋은데 왜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는 거야? 살기 좋다기보다는요. 일자리가 많은 거죠. 일자리 때문에 서울을 가는데 막상 결혼을 해서 갖추고 사는 거는 그 어떤 도시보다 힘들다는 게 서울이죠. 그러니까 서울이 일자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겠지만 정착을 하는 거는 그 어떤 도시보다 힘들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출산율이 증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갖추고 살면 결혼이라는 거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갖추고 사는 것 자체가 어려우니까 결혼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산율은 제가 봤을 때 올해도 떨어질 겁니다. 올해도. 계속 떨어질 거예요. 서울은 제가 봤을 때 0.4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0.4.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단계에서 출산율을 반등시킬 만한 요소는 없습니다. 사실 출산율, 뭐 혼율은요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좀 바뀌어야 돼. 여자분들이. 근데 여자분들이 지금 바뀔 만한 사람들이 안 보여요. 지금 여러 가지 뭐 출산에 대해서 안 좋은 요건들이 많은데 일단 우리나라가 문제가 뭐냐 하면 뭐 여자분들이 어떤 그런 이제 출산 나이가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평균 32.3세라고 하는데요. 한국 나이 33세가 넘어요. 그럼 그때부터 객관적 노산이에요. 노산. 남자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노산에 굉장히 예민하죠. 남자도 이제 혼인 나이가 늦어지는 만큼 여자도 늦어졌습니다. 일본하고도 비교가, 일본이 27살인가 28살인가 그래. 좋은 나이가. 출산 나이가 한 그 정도 나이기 때문에 한 4, 5년 갭 차이가 있어요. 근데 출산 나이가 늦어지면 늦을수록 태아한테도 안 좋고 산모한테도 안 좋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도 이제 결혼에 대해서 좀 망설이는 것도 있어. 왜냐하면 뭐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도 힘들지만 설사 내 자녀가 건강하지 못하게 태어난다면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인 남녀만 가지고 이 출산율을 반등을 시키는 것은 어렵고요. 그나마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국제결혼입니다. 국제결혼. 그래서 나라 입장에서는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결혼을 장려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지금 나이가 차신 여자분은 사실상 결혼시장에서 아웃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던 한국 나이 89년생 그 이상 되는 분들은 결혼을 좀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결혼하기 힘들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안타깝지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대비 나 또는 둘의 생전 vs 출산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두 마리 토끼는 못 잡음. 출산해서 아이 키우고 장가까지 보내면 요즘 자식들이 그 고마움을 알아서 부모 부양할까. 자기 하나 살기도 팍팍한데 고려장 안 하면 다행. 부모도 돈 지고 있어야 늙어도 대우받지. 돈 없으면 쪽방촌에서 박스 치셔야 됩니다. 요즘 시대 돈벌이나 물가 대비 소비율로 봤을 때
출산해서 애 키우면서 노후 준비까지 하기는 택도 어렵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결국 출산해서 애 키우는데 돈 다 쓰고 노후 준비 못하면 쪽방촌에서 박스 주는 노인들 모습이 미래의 내 모습입니다. 사실 저는 혼자 사시는 분들도 뭐 여러 가지 힘든 게 있겠지만 결혼하신 분들이 더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하신 분들이 자녀 키우는 것도 어렵지만 나중에 자신들 노후 대비하는 것도 솔직히 잘할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이야. 오히려 결혼하신 분들이 리스크가 더 많아요. 혼자 사시는 분들보다. 왜냐면 결혼하신 분들은 지금 뭐 자녀를 키운다고 아파트에 들어가 살고 있잖아. 근데 아파트가 다 빚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걸 내가 언제까지 갚아 나갈지도 모르고,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 유지가 될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보통 돈을 버는 쪽쪽 뭐 자신의 노후 대비나 뭐 미래를 위해서 뭔가 준비한다기보다는요, 그냥 현상용이지? 그냥 자녀 키우고 우리 먹고 사는 거, 대출금 내는 거 딱 거기까지만 해요. 상당수의 이제 그 부부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노후 대비를 못 해요. 제대로 하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이제 우리가 내는 그 연금으로는 사실상 어려워요, 지금. 연금은 거의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할지도 몰라요. 근데 연금을 못 받는다고 치면 결국에는 노후 대비할 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이나 뭐 모아놓은 재산 이게 다잖아요. 근데 보통 자녀 키우는 분들이 자녀들한테 이제 다 투자한다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노후 대비를 못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게. 하고 싶어도. 사실 뭐 결혼 안 해도 걱정이지만 결혼해도 걱정이야. 결혼해도 문제가 많아요. 결혼하신 분들이 지금 오히려 저축을 더 못해요. 혼자 사신 분들보다. 저축을 훨씬 더 못해. 사실상 저축을 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저축을 하는 분들이. 결혼하면 나간 돈이 꽤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앞전에 말씀드린 그 자녀 양육비 거기도 포함되기 때문에 저축을 하신 분들이 그렇게 드물 거예요. 정말 악착같이 돈 이제 소비를 쥐어짜낸다거나 쓸데없는 돈을 안 쓰지 않는 이상은 저축을 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해서 나이 먹고 이제 본인들도 이제 정년돼가지고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자녀 키우는데 이제 다 쏟아붓다 보니까 노후는 없어지고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자녀 키우더라도 지금의 자녀들은 다 크고 나면 부모님을 부양하지 못하죠. 왜냐 지금의 결혼하신 분들도 혼자 사신 분들도 부모님 부양하고 있지 않잖아요. 부모님 모시고 있지 않잖아. 따로 살고 있잖아요. 그럼 자녀들도 다 크게 되면 자기들 사는 거에 급급해가지고 부모님 뒷전이겠죠. 그러면 지금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도 노후 대비를 각자해야 돼요. 자신들의 어떤 그런 나이 먹어서의 삶을 대비해야 되는데 쉽지 않죠, 이게. 그건 잘 모르겠어요. 뭐 돌려줄지 안 돌려줄지.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뭐 요즘 시대 돈벌이나 물가 대비 소비를 봤을 때 출산해서 애 키우면서 노후 준비까지 하는 건 어려워요. 특히 요즘에 문제가 뭐냐 하면 어떤 자녀를 키우거나 이제 결혼 생활하면서 드는 경제적인 부담이 모든 부담이 거의 남편한테 다 간다는 거예요. 남자한테 다 간다는 거야. 우리나라가 맞벌이 가정이 많다고 하지만 맞벌이보다는 전업주부가 월등히 많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남자 혼자 버는 돈으로 집안을 꾸려나가는 집이 많은 겁니다. 근데 남자도 천하무적이 아닌 게 직장을 다닐 수 있는 나이가 정해져 있잖아요. 일할 수 있는 나이가 정해져 있잖아. 남편 하나만 믿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왔다. 남편이 갑자기 일하다 쓰러지면 어떡해. 와이프도 일해야 돼요. 거기다가 뭐 남자가 이제 뼈빠지 일했다가 나중에 돈 못 벌면 황혼이혼 같은 것도. 그렇죠. 집 대출금도 있는데. 좀 혼자 사시는 분들도 이제 어려운 게 많겠지만 결혼하신 분도 여러 가지 고충이 많을 거예요. 저분들도
나중에 이제 자녀 다 키우고 나면 이제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혼한 사람이나 결혼 안 한 사람이 노후 준비해야 돼.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결혼하신 분들도 너무 자녀한테 다 퍼주지 말라고. 다 퍼주면 안 돼. 자기들 나중에 먹고 살 건 대비해야 돼요. 결혼하신 분들 잘 들으세요. 내 자식이라고 무조건 다 퍼주고 다 예뻐하고 그 자식도 고마우지 않습니다. 자식들한테 올인하다시피 하면 안 돼요. 자식들한테 기본적으로 해줄 건 해주되 나중에 자신들이 이제 자녀들이 출가시키고 나왔을 경우에 상황에 대해서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그려봐야 돼. 근데 사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가 나이 먹어서 남녀 나이 60 넘어서 일자리 있습니까? 일자리 없잖아요. 그리고 그때 가서 과연 연금이 나올까요? 연금도 나올지 안 나올지 장담할 수 없잖아요. 믿을 건 뭐가 있냐 말이에요. 믿을 거는. 믿을 건 집하고 돈인데 그때 가서 집값이 지금만큼 유지가 될까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저는 제일 바보 같은 게 그런 거예요. 자식 잘 출가시키면 되지는 마인드로 자식한테 다 갖다 쓰는 거예요. 이거. 부모님 등골 휘어지면서. 그게 제일 나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너 하나만 잘 되면 돼. 이런 마인드로 부모님 없는 돈까지 쌈짓돈까지 다 해가지고 자신들 노후는 뒷전이고 막 퍼주는 거.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 절대 좋은 부모의 모습이 아니에요. 자녀한테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하신 분들이 자녀한테 해주더라도 집안 휘청거리면서까지 해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자녀를 키우면서도 돈을 모아야 됩니다. 돈을 꾸준하게 모으셔야 돼요. 혹시나 만에 하나 집이 잘못됐을 경우, 뭐 직장을 그만두거나 생계가 어려졌을 경우를 대비해야 됩니다. 네. 저는 솔직히 결혼하신 분들보다 결혼하신 분들이 더 문제점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결혼 안 한 사람보다. 결혼 안 한 사람은 그냥 내 혼자 먹고 사는 것만 잘 유지하면 돼요. 솔직히 남자 입장에서 그 자기가 버는 돈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노후 대비하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근데 결혼하신 분들 어렵잖아요. 식구가 많으니까. 나는 뭐 얼마만 쓰면 그만이라고 하지만 자식이나 가족도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결혼하신 분들이 나중에 이제 노후 대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거예요.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나이 먹어 준비하시가 아니라.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쪽방촌에서 박스 줬고 연명하듯이 살고 오늘 어떻게 내가 끼니를 떼어야 되지? 오늘 어디 가서 자야 되냐?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나이 먹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미리 준비해야 돼. 한 살 어릴 때. 혈기왕성할 때 팔팔할 때 일할 수 있을 때 대비해야 됩니다. 그렇죠, 옥타비아누스님.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정신이 멀쩡할 때 그때 하셔야 나이 먹어서 후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어떻게 노후 대비해야지 돈 모아야지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모으세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